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분이 옛날에 밀라논나로 한참 활동을 하셨던 장명숙 선생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원래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고 이분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영상을 보고 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세련됐지? 라고 감탄을 하면서 그분의 영상을 계속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명숙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 볼수록 옷차림만 세련된 것이 아니라 이분의 생각조차 정말 세련됐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분이 1952년생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70이 넘으셨죠? 근데 전혀 70을 넘은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스타일도 젊고 생각도 젊으신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멋있다. 나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진짜 이런 식으로 늙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이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신 분,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팬이 되었고 이분의 책들도 사서 읽고 그랬죠. 네, 너무나 아쉽게도 이 장명숙 선생님이 밀라논나라는 채널을 운영한 지 한 3년 정도 만에 이제 유튜브를 잠시 쉬겠다고, 인간 장명숙으로서의 삶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채널 활동을 잠정 중단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팬으로서 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그냥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뭐 제가 어떡해요. 이분을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계속 보고 싶었지만 계속 볼 수 없는 아쉬움은 있고, 하지만 이분이 어딘가에서 자기만의 인생을 충실하게 잘 살고 계시겠지 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달 전에 집에 오고 있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분이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선가 많이 본 분인데 하면서 지나가는 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그 장명숙 선생님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팬심에 너무 놀라서, 이제 그분은 당연히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만 아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나가는 거를 놓치면 제가 그분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기회, 그런 순간이니까 그냥 쫓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동네 어쩐 일이세요? 팬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성당에 가신다고 하고 이제 빨리 지나가셨습니다. 제가 궁금해했던 분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냥 저 혼자 너무 반가운 거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제 제가 옛날에 샀었던 이 책들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옛날에 읽었을 때도 참 정말 멋있게 나이 드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거의 2, 3년 만에 오랜만에 읽는 거였거든요. 거의 2년 만이네요. 1, 2년 만?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이 책을 읽었는데도 또 다시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은 정말 이분은 본받고 싶은 점이 너무 많다.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전혀 꼰대스럽지가 않지? 아니 이렇게까지 오픈마인드라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꼰대 같은데? 라고 자기 반성이 들 만큼 마인드가 너무나 젊은이들한테 오픈마인드인 거죠.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는 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젊은 아직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은 분들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결혼 언제 하시나요? 아니면은 아이는 낳으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이게 정말 제가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상대방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물어볼 때도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이분은 그런 젊은이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간섭하지 말라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이 간섭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인생을 하나의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과정들로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자유롭게 해주어야만 이 사람들이 인생을 축제처럼 살 텐데, 이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아직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나 간섭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간섭하지 말고 어느 정도 지킬 것은 지키고 예의도 지킬 것은 지키고 넘어야 할 선은 넘지 않으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이가 벌써 70이 넘으셨으니까 정말 오래 사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에도 저는 더 감탄하는 게, 이분이 그렇게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그러면은 기성세대의 생각들이 어느 정도 물이 들었을 법한 그런 긴 시간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이 젊을 때에도 항상 느꼈던 그런 인생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물들지 않고 기성세대의 꼰대 마인드에 물들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꿋꿋하게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도 대단하고, 그런 마인드가 요즘 젊은이들한테 많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라는 것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또 신선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재미가 없고 무료하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가끔씩 그냥 무력한 그런 생각에 빠질 때, 이분이 존재함으로써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가 존경하는 어떤 어른분들이 있으면은, 멘토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래, 저분들처럼 나이를 아름답게 먹자. 이렇게 나이를 아름답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조차도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하나씩 쌓아 나아가는 과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제가 저런 모습으로 나이를 먹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 저 역시 너무나 저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이 왜 밀라논나냐면요, 이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논나가 이탈리아어로 할머니래요. 그래서 밀라노의 할머니 해서 밀라논나라고 하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간 한국 최초 밀라노 패션 유학생이고, 이탈리아에서 2001년도에 명예 기사 자기도 받고,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 문화 패션의 무슨 아이콘, 그런 사람이 되어서 밀라논나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내가 가진 것들을 사회에 어떻게 환원하고 봉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분이 패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나이를 어떤 식으로 먹어야지 우아하고 품격 있게 늙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여기 목차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 제목에서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 자존, 하나뿐인 나에게 예의를 갖출 것. 이 사람이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알 수 있고, 나에게 얼마나 예의를 갖추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그리고 사회하고 어떤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실, 24시간을 알뜰하게 살아볼 것. 근데 이분은 워낙에 열심히 살아온 그런 정열의 아이콘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감명을 받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 세 번째 챕터, 품이 조금씩 비울수록 편안해지는 것, 저는 여기에서 오히려 감명,
같은 걸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패션계에서 오래 종사하신 분이니까 누구보다 그 외모적인 럭셔리함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서 지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명품을 사지 않는다. 명품은 나 자신이 되면 된다. 럭셔리가 외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럭셔리함은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챕터에서 저는 무엇보다 더 많은 와! 뭐 이런 감명을 받았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무엇보다 현대 여성들한테 많은 공감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이분도 그 옛날에 많은 사람들의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들, 며느리로서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역할들을 엄청나게 강요를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본인도 답답함을 느꼈고 모든 것이 사회에서 모든 것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안 돼를 다 격파하면서 살아오신 분이라 무엇보다 여성들이 시월드 아니면은 이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답답함을 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인생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나 자신한테 충실하고 나 자신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나 자신한테 가장 예의를 지키고 나의 마음을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70 먹으신 분들이 우리도 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 너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네는 그렇게 살지 말라. 요즘은 그렇게 살 필요 하나도 없고 하나뿐인 인생 축제처럼 즐겨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저를 비롯해가지고 많이 존중을 하겠지만 이분의 이런 자세를 보면 저의 자세도 한번 고찰이 됩니다. 나는 지금 나이를 이만큼밖에 안 먹었는데 얼마나 먹었다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야 우리 땐 다 그렇게 했어 너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한 적이 있지는 않을까. 당연히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 그게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내 다음 사람들한테는 그 부당함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제가 이 밀라노나의 팬이라서 이분을 얼마 전에 이제 본 김에 너무나 마음이 즐겁고 기뻐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이 책은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멋있고 품위있게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